네, 반갑습니다. 개인 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 시대 최대 수혜주 10배 갑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AI 종목들 저는 이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뭐 대부분 종목들이 뭐 한 5배, 1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바닥권에서 이제 10배 갈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이제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종목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 한 종목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 흐름이 나올지 좀 이제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희 수익맨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영상 업로드를 할 것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거의 한 3% 정도 거의 뭐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시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 보여 계신 분들은 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새로운 신기술 나왔는데 그 영상도 한번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는 AI 시대를 타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요 가운데 돈 벌기 좋은 장세라는 점을 좀 이제 숙지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영상의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AI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 관련주 매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특히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전력 관련주 좀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룡전기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거의 뭐 한 10배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분명히 그런 종목들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사례 종목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최근에 이제 AI 흐름을 타고 간접 수혜를 받으면서 5배, 10배 갔는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목 소개하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AI 관련된 산업의 흐름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제 AI 흐름이 상당히 좋죠. AI 보면 온기가 돌아왔다. 미국 강세장에 뭐 세계 증시 1분기가 5년 만에 최고다. 성적이 가장 좋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AI의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I는 전기처럼 일상의 이 흐름을 통째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도 전기가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지고 난 후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AI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AI가 만들어지기 전, AI가 상용화된 후 요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 생활이 통째로 바뀌는 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위치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이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이제 시작이다. 5년, 10년 내다보고 꼭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AI 종목들 보면 뭐 한 10배, 15배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계 관계자들도 아직 AI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수요분들께서는 사실 뭐 투자 방향을 정한다면 저는 이제 AI와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의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은 계속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산업, 그런 산업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돈을 써서 투자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AI 시장이 1800조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800조를 넘어서 거의 뭐 한 경단위의 시장 규모까지도 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무궁무진하죠.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 오픈 AI 창시자가 거의 뭐 한 1경 정도의 돈을 들어가지고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계속적으로 AI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지금 사실 뭐 대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돈을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굳이 뭐 사양 산업에 투자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좀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 1차 혁명도 있었을 것이고 2차 혁명도 있었을 것이고 3차 혁명도 있었을 것이고 4차 혁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산업혁명의 이 특성상 그 1차 혁명 때 그리고 2차 혁명 때 3차 혁명 때 그리고 지금 과연 어디로 돈이 몰리느냐 그리고 그 산업혁명 속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1차 혁명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던 그 증기기관이 발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배도 만들고 뭐 기차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이 증기기관을 토대로 가장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직기입니다. 옷을 짜는 이제 방직기죠. 근데 이 방직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 방직기를 만든 사람들이 가장 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1차 혁명 때는 방직기를 만들었던 사람들보다 거기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 양털 공급업자, 양털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양털 공급업자들이 1차 혁명 시기에는 가장 큰 부를 거머쥐었던 그런 이제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혁명 시대로 넘어오면서 컨베이어 벨트와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컨베이어 벨트와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과 컨베이어 벨트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 아닙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록펠러가 가장 부자 되었었죠. 그리고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 공급업자입니다. 석유를 정제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장 부자가 됐습니다. 2차 혁명 시기에.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 석유를 공급하는 이 록펠러가 2차 혁명 시기에 가장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차 혁명 시기에는 개인 PC가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때 뭐 컴퓨터를 만든 그런 사람들도 분명 부자가 됐습니다. 뭐 애플, IBM 뭐 이런 회사들도 부자가 되었지만 더 부자가 된 이제 사람은 이제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이 빌 게이츠가 가장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혁명에는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도 부자 되겠지만 거기에 더 큰 부자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집단이 가장 이제 돈을 쓸어 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대에 물론 인공지능이 이제 좀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뭐 사물 인터넷화가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거 이제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넘어갈 때도 우리 신기한 분들을 보시면 이제 기지국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AI도 마찬가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동시킬 만한 그런 이제 전기 에너지 또는 그것을 이제 열을 시켜주는 그런 열 처리 그런 쪽으로 아마 돈이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공지능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간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또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전기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전기가 결국 문제다. 전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센터를 AI를 위한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전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AI 경쟁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AI 시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AI 주자들 중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가들 보시면 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왜 원전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상태에서 이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체계는 이 원전 체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 소형 원전 SMR
말이죠. 이쪽으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전, 소형 원전을 위한 사업을 이제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챗 GPT를 넘어서 가장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원전 분야라고 합니다. 결국에 AI는 데이터 확보도 문제지만 결국에 전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탄광에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가장 부자 된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보다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탄광에서 청바지를 파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결국에 AI 시대에는 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전력주들 보시면 재룡전기가 무려 바닥에서부터 10배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5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노려봐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AI 시대에 가장 수혜가 되는 이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한 그 전력을 담당하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 재룡전기 10배 갖고 HD 현대일렉트릭이 무려 2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좋겠냐. 저는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력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재룡전기, 광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많잖아요. 그쵸? 뭐 전기 전력주들 뭐 세명전기 뭐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냐 가장 부담 없이 찍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해적 케이블에서도 이제 뭐 투자를 늘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을 이제 교체하는데 1,100억 정도의 이제 공사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대한전선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좀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전선의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뭐 한 3,000원대 최저점을 한번 찍어준 이후로 거의 뭐 한 10배 정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21년도에 거의 뭐 한 44,000원대까지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이면 상당히 좀 과대낙폭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하락을 하면 그 정도 구간이 이제 과대낙폭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한전선 이 월봉사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봉상 흐름 보셨을 때도 지금 이제 밴드 하단을 때리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과거의 이제 통계치를 좀 이제 내보면 이게 밴드 하단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밴드 하단을 때리면 웬만하면 밴드 상단은 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6,0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그 하락 추세를 2024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횡보의 흐름으로 바꾸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추세를 전환시키는 힘은 상당히 강한 매수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상승하던 추세를 하락 추세로 바꾸는 건 또 상당히 강한 매도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 보시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매수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상당히 강한 이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구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유증 리스크 한번 터지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이 갭을 메꿔줬단 말이죠. 대부분 이 종목들의 과거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 유증을 하면서 갭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 갭을 빠르게 회복할수록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대한전선이 딱 그 패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 12월 달에 유증 이슈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은 했지만 다시금 매수세 놀리면서 쌍바닥, 2중바닥, 3중바닥 때리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전하는 AI 시대에 간접 수혜주인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한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과거 이제 재룡전기 10배 올라갔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25배 올라갔습니다. 그 종목들의 이 반만이라도 쫓아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AI 시대 이 전력주들 특히 대한전선 한번 눈여보시고요.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러보겠습니다. 수익!